저기요? 제가 먼저 시킨 것 같은데 왜 제 것은 아직도 안 나오나요? 혹시 차별하시는 건가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당하는 쪽이죠. 제가 차별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제가 흑인이라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식당에서 식사하더라도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늦게 온 사람이 시킨 음식이 먼저 나오거나 하는 일들은 거의 일상다반사였죠. 처음에는 저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싸우기도 하고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딱 그때뿐이었죠.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곳에서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곤 했으니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종종 일어났습니다. 이 지구 사회의 전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저의 경험상 생각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미국 뉴욕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유명하지는 않지만 작은 회사치고는 매출이 좋아서 미래의 전망이 밝은 회사라고 생각하죠. 직원들이 받는 보너스도 자주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늘 표정이 밝았고 일을 하면서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휴식도 확실하게 취해졌죠. 쉬는 날이거나 휴가 시즌이면 외국 여행을 다녀오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해외여행을 자주 즐기는 편이어서 그들에게 좋은 여행지를 추천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봐 미셀, 휴가 잘 보냈어? 난 이번에 한국에 여행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 음식부터 시작해서 관광지도 좋았고 무엇보다 그곳에서는 내가 흑인이라서 눈치를 보거나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어서 너무 좋은 거 있지? 한국에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 친구는 저와 마찬가지로 흑인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내용에는 사실 그렇게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혼자서 한국을 여행한 것이 아니라 백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백인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저 또한 대놓고 차별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을 이야기하는 그 친구의 표정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기 때문일까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진짜 차별이 없는 나라가 있다면 그곳은 유토피아이거나 하늘 위에 존재하는 나라일 거야. 그런 곳이 있을 리가 없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쩔 수 없이 차별이 존재한단 말이지. 이러한 의심들이 먼저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종종 다니고 좋아하지만 아직 아시아 나라에 여행을 다닌 적은 없었기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글쎄, 한국은 가보지 못했지만 나도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자주 다녀봤는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차별이 없는 나라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 어떤 경우에는 다소 불쾌한 경험들도 종종 있었고 말이야. 한국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다를 게 있겠어? 한국 여행에 대해서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친구의 근처에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시아 국가에 자주 여행을 다니는데 그렇게 특별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했죠. 왜인지 모르게 저는 이 친구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은 일시적인 커피타임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휴가 시즌이 다가왔죠. 작년까지 계속해서 휴가 시즌에 해외여행을 즐겨왔던 터라 이번 연도에는 여행을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정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여행에서 꾸준하게 지속되는 차별 경험에 서서히 질리기 시작했거든요. 차라리 내가 평소에 거주하는 이 공간에서는 차별이 덜 심하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져 버렸나 봅니다. 나를 모르는 공간에서는 무조건 기분 나쁜 일들이 한 번씩 생기다 보니 그럴 만도 했죠. 하지만 무슨 이유였을까요? 저는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말이죠. 온라인 쇼핑도 이런 식으로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 성격인데 이날은 진짜 뭔가에 홀린 사람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직장 동료가 했던 그 말들이 무의식 중에 제 머리에 콱 박혀 있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아시아 여행이자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죠. 평소에 한국이라고 하면 케이팝이나 드라마, 영화가 유명한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던 저였기에 많은 것이 생소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즉흥적인 여행이어서 뭘 해야 할지 살짝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여행한 적이 있다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여행을 최대한 잘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뭐? 혼자 한국에 갔어? 이런 미친. 아니, 갈 거면 나랑 같이 가지 왜 혼자 가? 나도 오랜만에 한국 가고 싶은데. 아 진짜 어이없네. 밥은 먹었어? 설마 한국에서 햄버거나 처먹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건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맛있는 한 끼의 기회를 날려버리지는 말라고. 잘 받아 적어. 한정식, 김치찌개, 된장찌개, 소갈비, 돼지갈비, 삼겹살, 소불고기. 또 뭐가 있더라? 암튼 한국에서는 한 끼라도 식사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어휴? 내가 괜히 이 친구한테 전화했나? 뭔 통화 내내 먹는 얘기만 하고 있어? 아무래도 저와는 여행 가치관이 조금은 다른 친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러한 생각들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죠. 저는 친구의 그러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아무 식당에 들어가서 한 끼 식사를 때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선정한 기준은 손님이 많은가 아닌가였습니다. 손님이 많은 식당은 곧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식당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이곳은 고깃집이었고 삼겹살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주문을 한 저는 음식을 기다리며 주변에서 이미 고기를 구워서 정신없이 먹고 있는 손님들을 살펴보았죠. 냄새가 아주 제 혼을 쏙 빼놓더라고요. 어찌나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던지. 이래서 친구가 한국에서는 무조건 음식이다 라는 말을 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음식이 나오면서 저는 살짝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였기에 삼겹살을 1인분만 시키려고 했는데 주문을 받으시는 분이 최소 3인분부터 시켜야 한다길래 3인분을 시켰죠. 그런데 고기가 나온 걸 보고 저는 양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는 제 옆에 있는 한국인 여자분이 먹고 있는 고기의 양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었죠.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직원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확실히 3인분이 맞느냐고 말이죠. 그렇다면 저 옆에 있는 손님의 고기는 왜 저렇게 양이 많은 것이냐고요? 그랬더니 그 직원분은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했죠. 저 여자 손님은 조금 특별한 손님이다. 저 손님이 드시고 있는 고기의 양은 3인분이 아니고 10인분이다 라고요. 저렇게 야윈 사람이 어떻게 10인분을 먹는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 여자분이 먹은 빈 접시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큰 착각을 했다는 걸 알아차렸죠. 참 한국에는 특이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분에게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연 한국의 삼겹살은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이래서 친구가 그렇게 극찬을 했던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게다가 이곳에서는 흑인 여자가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도 누구 하나 눈치를 주거나 빨리 나가라거나 음식을 일부러 늦게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죠. 어쩌면 한국은 진짜로 차별이 없는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지하철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서는 과거 미국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뉴요커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 운다 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뉴욕의 지하철을 비교하면서 뉴욕 예산의 30%에 불과한 서울 지하철이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과연 제가 직접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해보니 체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모든 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듯 했죠. 미국에서는 해마다 지하철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런 사고들은 많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7월로 무더운 여름 날씨였는데 지하철 내부에는 엄청 시원했습니다. 그만큼 냉난방 시설이 훌륭하다는 뜻이겠죠? 요금도 미국 대비 훨씬 저렴하기도 했고 훨씬 청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옥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붐비는 곳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쩐 일인지 제가 타고 가는 지하철은 그다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에 점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거의 서 있을 공간도 없어지더군요. 이러다가 목적지에 도착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비집고 나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출구 쪽으로 가 있었죠. 마침내 명동역 목적지에 도착한 저는 엄청난 인파를 겨우 뚫고 출구를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출구를 벗어나니 긴 한숨이 나올 정도였죠. 그때였습니다. 이덩, 워시야 징커 쿠고후. 비켜. 나 빨리 쇼핑해야 돼. 뒤에서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외국어가 들려왔고 저는 그대로 뒤에서 밀쳐져서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넘어지면서 무릎을 강하게 부딪혔죠. 엄청난 통증이 무릎 쪽에서 느껴졌습니다. 이내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갔고 저는 무릎 통증 때문에 잠시 지하철 벤치에 앉아서 무릎을 쓰다듬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만 밀쳐진 건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에 이르자 한국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도 제가 흑인이기에 일어난 해프닝이라 생각했죠. 누군가 뒤에서 저를 강하게 밀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를 특정해서 밀친 것은 분명히 고의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러웠던 것 같아요. 낯선 여행지에서 다치는 것도 서글픈데 이것이 차별적인 의도가 있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슬픈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움직이지 않아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것을 보니 뼈에 문제가 생긴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근처에 갈 만한 병원을 찾아서 내원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뼈에 금이 갔더군요. 저는 병원에서 남은 한국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허망했어요. 슬픈 감정을 넘어서 기대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 느낌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나가려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웬 한국인 남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혹시나 나를 일부러 밀쳤던 사람이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나를 쫓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은 엄청난 차별주의자라서 나에게 해코지할 생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다리를 다친 저는 도망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그 남자는 저에게 이미 다가와서 말을 걸었죠.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제 친구 왕첸이 한국에 여행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병원비를 대신 내어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 여행 오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유감입니다. 한국인 남자는 엄청 미안한 표정으로 제 병원비를 대신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제가 한국 여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었지만 워낙 친절했고 상대를 배려해주는 모습에 제 마음도 열렸죠. 알고 보니 이 남자의 친구가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놀러 왔는데 한국 문화에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명동에서 쇼핑할 생각에 미쳐서 그랬다나 뭐라나. 그 이후로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 남자의 도움으로 제대로 된 한국 여행을 할 수 있었죠. 정말이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개인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현생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라고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인종이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지하철에서의 그 에피소드 덕분에 한국인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 덕분에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감정 문화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저에게 다소 충격적인 문화였습니다. 어떻게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타인에게 그러한 감정과 배려를 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죠. 자칫하면 한국에서 좋지 않은 경험만 하고 떠날 뻔했지만 마음씨 좋은 한국인 친구를 만나면서 오히려 그러한 일이 전화위복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요. 그 덕분에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힐링이 필요하면 언제나 한국이 먼저 떠오른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한국 전도사가 되어버렸죠.